자, 우리가 이제 그 자바, 표준 API에서 제공되는 클래스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자바 API 문서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내용을 참조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바 API 문서를 평소에 자주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정 클래스가 어떤 게 있는지, 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어떻게 되는지, 매개 변수 타입이라든지 리턴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딴 데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API 보면 다 나와요. 이게 이제 사전이기 때문에 이제 둘러서 갈 필요 없고,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용법이 좀 예제가 있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제가 이제 사이트 검색을 해서 example이라는 키워드 이제 사용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나 제가 알려드렸던 그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참고해서 예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실습을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API에 이제 보시면 주로 많이 이제 쓰는 이런 이제 패키지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클래스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해서 뭐 오브젝트 클래스부터 해서 뭐 스트링 클래스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 그 외에 이제 어떤 다른 클래스들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API를 보고 이렇게 클래스를 이제 익힐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어떤 교재에 다 담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하셔야 돼.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 자바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처음에 자바 공부할 때 이런 클래스 하나 할 때 본인들이 블로그나 이런 이제 사이트에 잘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빨리 찾을 수가 있고, 그 정리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참고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제 하시고, 그리고 괜찮은 그런 내용이 본인한테 봤을 때는 이 내용 괜찮다 하면, 눈높이에 맞다 하면 즐겨찾기라든지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본인이 맞는 그런 내용들을. 자, 그러면 뒤에 했던 내용은 좀 일찍 좀 빨리 좀 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큐먼트를 이제 뭐 온라인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주소 입력을 하고요. 보실 수가 있고,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번역을 또 해야 되니까, 이게 그 번역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번역이 안 돼야 될 부분까지 번역이 돼버려서 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글화 해놓은 게 있습니다. 버전 낮지만 한 6버전인가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java.lang이라는 패키지는 상당히 이제 그 자바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쓰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java.lang이라는 패키지는 import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요 패키지 안에 있는 어떤 클래스들을 그러니까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가져와서 쓰겠다라고 원래 알려줘야 되죠. 임포트 문으로. 이렇게 이제 이 임포트 문을 원래는 사용해야 되지만 빈번하게 쓰기 때문에 생략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왜 생략하는지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바 만들 때, 지금 여기 보면 자바 랭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들을 이렇게 보시면, 특히 우리가 system.out.println 많이 썼었죠. 근데 그 소스들 보면 임포트 문이 없었어요. 상단에. 그리고 뭐 스트링도 마찬가지로 임포트 문은 없었고, 메스 같은 경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나 이제 시스템이나, 오브젝트는 조상 클래스라고 그랬죠. 모든 자바의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의 멤버들을 이제 상속받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스템, 이제 표준 입력, 출력, 다음에 자바 가상 머신을 종료할 때, 혹은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고 해서 이제 쓰레기 수집, 그게 메모리상에 좀 쓰지 않는 메모리 반납할 때,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실행하는 메소드들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또 있습니다. 이름이 클래스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메모리에 이제 로딩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 스트링 빌더 이런 이제 문자열과 관련된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면요, 객체를 이제 찍어내는데 실제 이제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안에 메소드들을 작성을 하죠. 어떻게 보면 메소드가 많이 우리가 지금 이걸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걸 쓰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자주 쓰는 클래스들 내부에 보면 메소드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에 그렇게 많은 이유는 개발자가 직접 개발할 필요 없이 만들어져 있는 거 그냥 활용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요 스트링과 관련된 또 이렇게 메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수학 관련된 매스라든지 래퍼 클래스라고 하죠. 기본 타입의 데이터를 갖는 객체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바이트, 숏, 그다음에 캐릭터, 인티저, 플롯, 더블, 불리언. 그래서 여기 이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로 만든 요 자료형은요, 기본 타입하고 1대1 대응으로 해서 우리 기본 자료형에 보면 바이트, 숏, 캐릭터, 인티저, 플롯, 더블, 불리언 다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자료형을 클래스로 감싸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자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로 감싸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사용할 때 편리한 그런 메소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변환한다든지 비교한다든지 뭐 이런 메소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숫자 처리할 때 이런 래퍼 클래스 쓰시면 우리가 숫자 처리를 일일이 해줄 필요 없고 여기 안에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보시면 유용한 메소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문자를 기본 타입을 변할 때 사용하지만 뭐 검사한다든지 그 밖에 등등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최상위 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오브젝트에 있는 모든 이제 그 클래스들은 이 오브젝트로부터 다 상속을 받는다. 그래서 API 띄워가지고 내부적인 거는 다 앞에서 봤습니다, 그죠?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보셨고, 그 메소드 중에 equals라는 게 있는데 원래 이게 equals가 그 동등 비교, 주소값을 비교하는 연산자와 동일하게 장족이 되는데,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값을 비교하도록 오버라이딩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셨다는 얘기는 앞에서 정리가 덜 되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다 이해가 됐다 하면 앞에서 정리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쓰는 게 있고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있었고, 그건 이제 그거는 그 상위 클래스가 있으면 하위 클래스 만들 때 그 하위 클래스의 어떤 용도, 목적에 따라서 오버라이딩 해서 뭔가 재정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뭐 논리적 동등이라고 해서 자, 요런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같은 객체이건 다른 객체이건 상관없이 객체 저장 데이터가 동일이 된다라는 이런 이제 설명에 equals라는 메소드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quals를 상속을 받은 string이라는 클래스에서 요걸 이제 equals를 재정의하게 되죠. 재정의해서 실제 문자열 값을 주소가 아니라 객체 힘 영역에 만들어진 스트링 객체의 주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필드상에 저장되어 있겠죠. 당연히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에 그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이 같으냐라는 것을 비교해서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시 코드라고 해서 그 힘 영역에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의 이제 객체는 이제 주소 값을 가지는데 우리가 이 주소 값을 참조 변수라는 곳에 저장을 하죠. 근데 이 주소 값을 이제 그 해시 코드로 이게 객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 값을 해시 코드로 이제 변환해서 출력해 주는 그런 이제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코드를 얻는 메소드인데 객체 기패를 식별할 하나의 정수값이 리턴이 되는 거고, 객체의 메모리 번지를 이용해서 해시코드를 만들어서 리턴한다. 개별 객체는 해시코드가 모두 다르다. 왜냐하면 객체마다 뉴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게 되면 힘 영역에 다 다른 주소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주소값을 가지고 이 해시코드
메소드를 이제 생성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equals라는 메소드를 했는데 논리적 동등 비교할 때 사실은 객체를 객체 단위로 이제 비교를 이게 같으냐라고 볼 때는 이 앞에 해시 코드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해시 코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시 코드가 같을 경우에 equals라는 메소드를 실행해서 true면은 동등 객체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요 equals에서 false가 나오면 다른 객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뭐 해시셋이나 해시맵이나 해시테이블 같은 클래스, 자 이런 클래스들은 두 객체가 동등한 객체인지 판단할 때 자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컬렉션 자료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자료 구조는 뒷장에 따로 한다 그랬습니다. 따로 세부적으로. 그런데 이런 자료 구조에서는 요 해시 코드라는 이제 요 메소드를 실행해서 이걸 또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퀄스도 비교하더라. 예. 그래서 요거 예제 한번 해봤었죠, 그죠? 그래서 이퀄스 값만 true가 나왔다 해서 동등 객체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요 해시 코드도 동일한 코드가 나와줘야 예, 동등 비교 논리적 동등하다, 동등 객체다라고 인식해서 어떤 홍길동 값을 키 값으로 저장했을 때, 예, 그 홍길동에 대한 키 값을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떨 때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equals 값은 true가 나왔더라도 해시 코드 값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객체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동일한 객체 처리를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요 해시 코드라는 자, 이 부분에 오버라이딩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라서 사실 며칠 안 됐지만, 예, 며칠 안 됐죠, 그죠? 예. 며칠 안 됐지만, 요것도, 예, 지금 익숙하게 지금, 예, 실습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요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머릿속에서 있어집니다.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은,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아셔도, 다음에 혹시 헷갈리시면, 11장에 바로 이쪽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문자 정보라고 해서 toString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객체를 출력한다? 객체는 메소드도 가지고 필드도 가지고 한데, 자, 우리가 객체를 어떤 출력문에다가, 예, 그냥 던지면 어떻게 될까? 리틀 값이 아니라, 객체를 던졌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출력문이 이제 그 자바에서는 딱 정해놓은, 예, 그 룰이 있습니다. 그 system.out.println처럼 이 출력 메소드에 객체가 넘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객체가 가지고 있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뭐 student.toString처럼 예, 어떤 객체 이름 .toString 해서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 부분을 출력문에다가 그대로 넣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toString이라는 이 메소드를 생략을 하더라도 자, 이 출력문에 던져진 값이 객체다 하면 이 출력문에서는 자동으로 이 객체의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준다는 그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코드에는 toString이 명시가 되어 있고 어떤 코드에는 toString 메소드 안 쓰고 그냥 객체 이름만 되어 있는데 뭔가 출력은 돼. 그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죠. 지금 이제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에 여기 이제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클래스 자, 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여기 보면 패키지 이름이 나오고 자, 클래스 이름이 나오는데 자, 여기 위에 소스 보면 new 오브젝트 해가지고 생성 자를 통해서 객체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object.toString을 하게 되면 혹은 object obj만 넣으면 자동으로 toString이라는 거에 호출돼서 결과가 이렇게 문자열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이렇게 클래스 이름과 해시 코드가 요 이제 해시 코드 앞에는 골뱅이 @이라는 골뱅이 @이라는 게 하나 붙고요. 해시 코드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toString 라는 그 문자열 형태의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 이름이라고 할 때 짧은 이름으로 사용하는 게 보통 이제 이 오브젝트 패키지명 뒤에 있는 여기 이제 대문자로 처음 시작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클래스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패키지명은 기본적으로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소문자니까 두 번째까지는 두 단계까지는 소문자구나. 자, 자바라는 패키지 안에 레이라는 패키지 안에 근데 오자가 대문자예요. 그러면 패키지명은 처음에 시작할 때 소문자지만 패키지명은 다 소문자로 들어가지만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럼 오브젝트는 패키지명이 아니라 클래스네 라고 알 수 있죠. 근데 이 패키지 앞에 붙는 이 패키지 이름 경로죠. 어디에 있는 뭐 홍길동은 홍길동인데 뭐 서울 사는 홍길동인지 부산 사는 홍길동인지 구분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패키지명이. 그래서 우리가 풀 그 네임으로 전체 이름은 이 패키지명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이 java.lang.object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풀네임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짧은 이름으로는 패키지명은 빼고 클래스 이름만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부터 toString을 이제 상속을 받아서 클래스를 이렇게 API를 만들어 주는데, 근데 API를 보시면 우리가 만든 거 아니고요. 표준 API,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 보시면 이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오버라이딩해서 다르게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아래 설명해 보면 데이터라는 클래스가 있고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클래스는 이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 주면요, 이렇게 출력되는 클래스명 골뱅이 이렇게 이제 해시코드 이렇게 출력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정보를 리턴합니다. 같은 toString이라는 메소드 이름은 똑같지만 실제 실행되는 게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에서는 사실 이런 정보 필요 없다. 우리는 객체 출력할 때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정보를 리턴하는 게 더 필요하다 해서 오버라이딩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링 객체라고 씁니다.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스트링 타입에 이런 이제 객체를 쓰는데 여기에는 문자열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트링 객체 이름을 출력문에 넣으면 저장하고 있는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본은 원래 이제 클래스명과 해시코드가 출력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제 상속받아서 만들어 놓은 이제 실제 이제 그 자바 이제 표준 API에 들어가 있는 이 클래스를 보면 이렇게 이제 재정의해서 다른 정보가 이제 출력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든 클래스들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문자 정보나 뭐 이렇게 필요한 정보가 출력이 되도록.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만드는 이제 클래스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는 클래스도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부터 상속받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클래스의 객체를 출력을 예를 들어서 출력문에다 넣어주면 뭔가 내가 필요한 문자열이 출력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만든 클래스 객체가 가지고 어떤 정보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출력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될지 그죠? 알 수가 있죠. 뭡니까?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들어 쓰는 클래스에 그 객체를 출력을 했을 때 그 객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그 클래스 객체에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정보를 내가 원하는 정보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출력하도록 만들고 싶다 하면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면 된다. 그죠? 요거는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system.out.println 할 때 자 우리가 이 매개 변수 값으로 그냥 객체를 던지더라도 여기 뒤에 toString을 메소드를 이렇게 .toString이라고 붙이는 것과 붙이지 않는 거는 동일하게 작동이 되더라. 왜? 내부적으로 출력문에서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런 규칙이고. 자, 요 부분 제가 이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고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여기까지 하고 실습할게요.
많은 내용을 할 건 아니고 조금씩 할 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복제할 때 쓰는 클론이라는 메소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고요. 이걸 이제 상속받아서 모든 클래스들이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클론으로 객체를 복제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클론. 우리 뭐 카피라는 명령도 쓰지만 객체를 복사할 때는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쓴다. 그런데 자, 요 복제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얕은 복제, 씬 클론이라는 게 있고요. 깊은 복제라고 해서 디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클론은요, 씬 클론입니다. 얕은 복제. 여기 앞에 이제 그림 이제 요런 형태가 되는데, 원본 객체가 있는데요. 요 그림에 보시면 원본 객체를 보시면 원본 객체에는 인티저 타입의 F1이 있는데, 자, 3이라는 값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조이값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 있습니다. 인티저 타입의 배열이 있고 F2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배열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로 이렇게 가리키면, 자, 여기에는 이 배열의 주소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 주소를 참조해서 배열을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본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이 클론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 복제를 하게 되면, 자, 이 원본 객체에 있는 요 기본 타입의 자료형들은 형들과 값은 그대로 복사가 돼요. 자, 복제 객체에 여기 3을 가지고 있죠. 3. 인티저 타입은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근데 기본 타입 말고 참조 타입이라고 당연히 이 개념은 아셔야 됩니다. 참조 타입, 주소, 그러니까 배열이나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 놓은 자료형 있죠, 그죠? 이건 다 참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참조 타입들은 새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 원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값만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별도의 어떤 참조 그런 그 멤버에 대해서는 복제가 일어나는다기보다 공유한다. 그래서 참조 타 필드는 번지 공유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본 객체든 복제 객체든 요 배열 값을 바꾸면요, 한쪽에서 바꾸면 이 바뀐 값을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에서 만약에 1을 5로 바꿨다 그러면 뒤에 있는 복제 객체도 이 5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이 원본 객체가 8을 9로 바꿨다 하면 복제 객체가 이 8이 아니라 9로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죠. 들여다보면. 그리고 복제 객체가 예를 들어서 5를 1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원본 객체가 다시 여기 접근해 보면 5가 10으로 바뀌어 있어요.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 값을 바꾸면 다른 쪽에서는 다른 쪽에서 바꾸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객체가 접근해서 그 값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바뀐 값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얕은 복제 싱클론입니다. 개념입니다. 개념, 그죠? 자, 내가 이걸 이해하고 안 하고는 개념을 내가 알고 있냐 모르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자, 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의 요 클론은 얕은 복제 싱클론까지는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자, 디클론이라고 해서 깊은 복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공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참조 타입의 자료도 동일하게 이제 복제를 해줍니다.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참조 타입의 이런 필드 값들도 복사를 해주는 거, 공유가 아니라 복사를 별도로 해주는 이런 이제 복제를 깊은 복제, 디클론이라고 하고요. 참조하고 있는 객체도 이렇게 복사본에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따로 만들어지죠. 원문과 똑같은 자료를 가진 배열 객체가 따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주소가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원본이 가지고 있는 이 배열의 주소와 복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배열의 주소는요 다르겠죠. 왜? 힘 영역이 따로따로 만들어지니까. 다 다른 놈이에요. 값만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요 딥클론을 시켜주려면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싱클론이고요. 딥클론을 해주시려 그러면
오버라이딩을 해서 실제 이 참조 필드 값을 복사해주는 그런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동일한 필드 값을 가진 얕은, 자, 여기 보면 오브젝트의 클론은요, 예, 요 싱클론이라는 얘기고요. 일단은 이게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 있으려면 요 클로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본 개체가 있으면 요 원본 클래스, 예, 이 클래스는 요 클로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로 해서 자바.랭에 있는 클로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 객체여야지만 요걸 이제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싱클론, 그러니까 얕은 복제를 하실 수가 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깊은 복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클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참조 이런 이제 필드를, 예, 별도로 만들어 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서 직접, 예, 만들어 줘야 된다. 재정의해 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